그 주말 박서진은 공식 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몇 주간 이어진 촬영과 바쁜 이동 끝에 그는 이틀 동안 누구도 만나지 않고 집에서 온전히 쉬기로 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전화를 제외하고는 휴대전화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침은 고요하게 흘러갔고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소리가 선명하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서진은 그 평화로운 정적이 집 앞에서 벌어질 한순간으로 인해 깨지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진은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배달을 시킨 적도 없었기에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당황한 기색으로 몇 초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여동생 효정이 서 있었습니다. 효정은 양손 가득 짐꾸러미를 들고 있었고 등 뒤에는 작은 캐리어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고 바람 때문에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지만 오빠를 보는 효정의 얼굴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서진은 반사적으로 이 많은 짐을 들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결코 책망이 아니라 진심 어린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는 급히 나가 동생의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짐의 무게뿐만 아니라 그 안에 켜켜이 담긴 가족의 마음이 묵직하게 전해졌습니다. 효정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조금 지쳐 보였지만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셨고 오빠가 끼니를 거를까 봐 걱정하셔서 꼭 가져다 주라고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오빠 이번 주말에 분명히 안 나갈 거니까 제대로 챙겨 먹어야 한다고 하셨어. 효정은 그렇게 말하며 흘러내린 가방끈을 고쳐 맸습니다. 짐꾸러미 안에는 미역국, 직접 담근 김치, 정성껏 포장된 말린 생선, 그리고 밑반찬과 간식들이 가득했습니다. 현관 입구의 절반을 차지한 음식들을 보며 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는 효정에게 왜 미리 연락하지 않았느냐고,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느냐고 물었습니다. 효정은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미리 말하면 오빠가 가져오지 말라고 할 거잖아. 그래서 그냥 왔어. 그 대답에 서진은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동생의 마음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고요했던 집안에 갑자기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효정은 마치 자기 집인 양 익숙하게 소매를 걷어붙이고 음식을 냉장고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문가에 기대어 분주히 움직이는 동생을 지켜보았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살던 시절의 익숙한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방에 아주 오랜만에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음식 냄새가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익숙한 냄새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리를 하는 동안 효정은 어머니가 전날 밤부터 음식을 준비하셨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빠가 주말에 쉰다는 소식을 듣고 영양가가 부족할까 봐 걱정하셨다고 합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쉬는 건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거래. 이 효정이 어머니의 말투를 흉내내며 유머러스하게 말하자 서진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의 눈빛은 어느덧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난 후에야 효정은 소파에 앉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서진은 동생의 눈가에 어린 옅은 다크서클을 발견했습니다. 혼자서 이 많은 짐을 들고 오느라 힘들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효정은 고개를 저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오빠가 좋아할 것 같아서 왔어. 그 한마디에 서진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음식들과 앞에 앉은 동생을 바라보며 그는 아주 익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인이 되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삶에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가족에게는 보살핌이 필요한 아들이자 오빠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멀리 가고 혼자 산 지 오래되어도 가족의 눈에 그는 여전히 챙겨줘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그날 점심은 매우 소박했습니다. 손님도 카메라도 일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마주 앉은 남매와 익숙한 음식들 뿐이었습니다. 서진은 평소보다 천천히 음식을 먹으며 정말 맛있다고 칭찬했고 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하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물었습니다. 효정은 어머니가 간을 어떻게 맞추셨는지 오빠가 매운 것을 못 먹을까 봐 따로 싱겁게 만드신 부분까지 세세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서진이 문득 이렇게 많이 가져왔는데 언제 다 먹지? 라고 묻자 효정은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다 못 먹으면 냉장고에 넣어둬. 중요한 건 집에 오빠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는 거니까. 그 말에 서진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동생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도 효정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곁에 머물며 서진의 바쁜 일정 때문에 어질러져 있던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청소를 도왔습니다. 서진이 말리려 했으나 효정은 직숙해라며 웃어 보였습니다. 탁자를 닦으며 효정은 집안의 소소한 소식들을 전해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최근 서진의 옛 방송을 다시 돌려보신다는 이야기, 아버지가 서진을 많이 궁금해하시지만 쑥스러워 전화를 못하신다는 이야기, 그리고 첫째 형이 가게에 손님이 올 때마다 서진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언급한다는 이야기 등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이 가장 놓치고 살았던 것이 바로 이런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효정이 가져온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집안의 공기 그 자체였습니다. 돌아가기 전 효정은 문 앞에 서서 집안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필요한 것은 없는지, 다음에 어머니께 부탁할 음식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으며 뜻밖의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다음부턴 이렇게 혼자 많이 들고 오지마. 비효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안 가져오면 엄마가 직접 들고 오실걸. 문이 닫히고 서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방으로 돌아가 정갈하게 놓인 반찬통들을 보며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에 내뱉었던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라는 질문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족이고 이유 없는 사랑이며 그가 어디에 있든 주말이면 누군가 어머니의 마음을 담아 그의 문 앞에 서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